안녕하세요. 2학년 3단원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음 뺄셈을 하시오. 12 빼기 7이 있습니다. 자, 1학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줄에 10개, 밑에 2개가 있습니다. 윗줄 10개 중에서 7개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금을 그며 제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에서 7개를 빼서 3개가 남았고 2개가 이미 있었으므로 5개가 남는 것입니다. 12 빼기 9는 3이란 사실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뺄셈을 이용하여 어려운 뺄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10이 7개가 있었는데 6개를 남기고 하나를 2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12에서 9를 빼면 3이 되겠죠? 그리고 10자리에는 6개가 남았겠죠? 따라서 63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 쓰기를 하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강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8, 9 모두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수를 표현합니다. 이 10개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십진수라고 하죠. 국어 10칸 노트와 십진수는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를 쓰게 되면 십진법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쓰면서 십진법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절로 몸이 십진법이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수학의 원리를 자신도 모르게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유치원생이라면 1부터 10까지 쓰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십시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십시오. 또 1부터 20까지 쓰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또 한 달 정도 하십시오. 자녀들이 너무 쉬워서 실증을 낼 만큼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욕심을 내서 1부터 100까지, 1부터 200까지, 1부터 300까지, 1부터 400까지 욕심이 늘어나는 대로 자녀들에게 수학 쓰는 것을 강요하신다면 자녀들은 수학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실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욕심을 내면 학생들은 곧 지쳐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엄마가 욕심을 내면 자녀는 지쳐버립니다. 그와 반대로 엄마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학생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욕심이 내면 자녀의 능력은 줄어듭니다. 어머님이 자녀를 응원해 주시면 자녀의 능력은 점점 커집니다. 어머님이 하셔야 될 것은 욕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2 빼기 9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를 쓰게 되면 1부터 100까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100부터 거꾸로 쓸 수도 있습니다. 72에서 9를 뺀다는 것은 72에서 작아지는 방향으로 9칸 간다는 뜻입니다. 72가 보이시죠? 72에서 9칸 갑니다. 한 칸 가면 71, 또 한 칸 가면 72죠. 또 한 칸 가면 69, 한 칸 갑니다. 68, 또 한 칸 67, 또 한 칸 66, 또 한 칸 65, 또 한 칸 64, 또 한 칸 63 이렇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방향으로 한 칸씩 가서 모두 9칸을 가게 되면 63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마이너스 개념을 배우는 데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73에서 세로 방향으로 올라가면 62가 나오죠. 62와 72는 10 차이가 납니다. 9 차이가 나는 것은 대각선이죠. 72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63이 나옵니다. 그것은 9 차이가 나는 거죠. 국어 노트에서 대각선을 따라 올라가면 9 차이가 나는 수들이 등장합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국어 노트에 1부터 100까지 또는 100부터 거꾸로 1까지 써보신 후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 보신 후에 자녀에게 권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 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차근차근 자녀를 믿고 조금씩 하십시오. 자녀가 실증을 내면 중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녀가 짜증을 낸다.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거부감을 표시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욕심으로 자녀의 감정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